은환코 카누, 드록바, 에투, 카누테 등 생각해보면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던 아프리카 선수들이 많습니다. 어지간한 수준도 아니고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유럽 정상급 플레이어들이 어느 순간 즐비하기 시작했죠. 이렇듯 더 이상 아프리카를 축구 변방이라고 칭할 수 없는 데에는 유럽을 침공하는 데 성공한 아프리카의 천병들이 초석을 잘 닦아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조지 웨아인데요. 아프리카 대륙 서쪽 해안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 라이베리아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치 않은 국가입니다. 두 번의 내전을 비롯해 적잖은 내용을 겪고 있는 문제 국가란 인식만 가득하죠. 따라서 조지 웨아가 태어난 1960년대 여건이 얼마나 열악했을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조지 웨아는 라이베리아의 수도 몰로비아의 클라라타운에서 9남매 중 6째로 태어나 지독히 가난하고 갑갑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늪지대 위에 지어진 클라라타운은 끊이지 않는 전염병과 과도한 인구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오로지 생존을 위해 살다 보니 그의 삶에 여유라는 것은 없었는데요. 당연히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훗날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 쓰는 웨아의 박애주의는 그 고통을 절실히 하는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그는 요새 선수들처럼 어린 나이서부터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체구가 작다는 이유로 라이베리아의 클럽에선 철저히 찬밥 신세를 지냈는데요. 이로 인해 웨아는 핸디캡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만의 기술을 연마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의 절실함이 통하며 가치가 폭발하기 시작했죠. 1987년 웨아는 라이베리아에서의 눈에 띄는 활약으로 카메룬의 수도를 연고로 둔 토네라 아운데로 이적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첫 해외 진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프랑스와 이탈리아 무대로 향하는 단초로 작용하게 됐는데요. 이듬해 웨아는 축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을 조우하게 되는데 당시 그의 나이 21살 모나코의 지휘봉을 잡고 있던 아르센 벵거 감독이 그를 프랑스로 호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988년 유럽 무대에 첫 발을 디디며 다듬어지지 않았던 원석은 벵거의 지도 속에서 가공되며 빛깔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리그왕의 헤게모니는 마르세유가 잡고 있었습니다. 조지 웨아가 입단 후 올해의 아프리카 축구 선수를 수상할 정도로 맹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나코를 떠나는 1992년까지 정상의 자리는 마르세유가 굳건하게 지켰는데요. 그러나 웨아는 트로피에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들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벵거가 있었죠. 벵거는 입단 초 무이푼이 웨아에게 용돈을 주며 계속해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웨아를 심각한 인종차별과 따돌림으로부터 보호했으며 때묻지 않은 순수한 전투력을 경기장에서 발산할 수 있도록 했죠. 그에게 벵거는 따뜻한 벽이자 아버지였던 셈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웨아에게 필요한 맞춤 트레이닝으로 잠재성을 터뜨리는 데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훗날 웨아는 벵거를 향해 모나코에 왔을 당시 나를 아들처럼 돌봐주었다며 그가 없었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감사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벵거의 신뢰 속에서 모나코에서만 103경기 47골을 기록, 리그왕 정상급 공격수로 발돋움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유럽 전역에 알리게 되죠. 이렇듯 벵거의 조련 속에서 이름을 알린 웨아는 1992년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적을 옮긴 뒤 마침내 리그왕 정상을 밟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웨아라는 존재가 전 유럽을 뒤흔드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탈리아의 강호 AC 밀란이 러브콜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로소네리 군단이 영입 제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당시 밀란의 상황을 감안하면 웨아의 가치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은 그야말로 밀라노 천하였습니다. 하지만 94-95 시즌 리그 4위로 곤두박질치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죠. 난데없는 실패의 원인은 오렌지 삼총사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 데서 나왔습니다. 이렇듯 황금기의 주역들을 몽땅 잃어버린 밀란으로서 보강이 절실한 시기였는데 그때 택한 인물이 바로 조지 웨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9살 늦가기 나이에 실질적인 고향인 프랑스를 떠나 세계 제1의 이탈리아 무대 진출을 택한 웨아의 도박수는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즌 시작과 동시에 그와 밀란은 승승장구했고 스쿠데토를 빠르게 회수해올 수 있었는데요. 다채롭고 영양가 있으며 시기적절한 그의 득점들은 강한 임팩트를 남겼고 결과적으로 1995년 아프리카 선수론 최초의 피파 올해 선수와 발롱도르 두 부문을 석권하며 축구선수 커리어에 가장 큰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축구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양대 시상식의 같은 해 같은 인물 조지 웨아의 손을 들어준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발롱도르가 1994년까지는 유럽 클럽에서 뛰는 유럽 국적의 선수로 후보가 한정되었다가 국적 제한이 풀린 1995년 첫 번째 수상자가 조지 웨아였다는 점은 그의 활약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방증하는 부분이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 라이베리아의 출신의 한 선수가 오로지 실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지 웨아는 이때 받은 상금들을 모두 라이베리아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유럽에서 화려한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조국의 어려운 상황을 잊지 않았는데요. 라이베리아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기금을 설립하고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하는 등 깊은 조국애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그와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토마스 클롭은 인터뷰에서 웨아가 라이베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대단했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렇듯 라이베리아의 국민들은 해외에서 영웅으로 떠오른 조지 웨아를 한마음으로 동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30줄 전후의 나이에 전성기를 누린 조지 웨아의 기량은 1999년에 방점을 찍은 이후로 서서히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상과 슬럼프가 아닌 노아라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점차 기량이 퇴보했죠. 밀란은 그의 대치자로 또 다른 파괴력이 있는 공격수를 영입하면서 머지않아 웨아와 밀란과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대치자로 영입된 선수는 바로 셰브첸코로 1999년에 밀란에 입단한 그는 곧바로 24골을 터뜨리는 엄청난 신고식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굴러들어온 돌에 밀린 웨아는 시즌 중반이던 2000년 팀을 떠나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죠. 그는 첼시와 맨체스터시티, 잉글랜드 클럽에 잠시 몸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34살의 노장이 버티기엔 프리미어리그의 힘과 속도가 너무나 빨랐는데요. 결국 정착하지 못한 웨아는 0001 시즌 중반 실질적인 고향인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중동으로 이적해 마지막 불씨를 태우게 되죠. 그의 커리어는 어느덧 황혼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곳에서 야심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조국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언 긱스, 리트만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지만 동료들의 지원 부재로 국제 메이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비운의 스타들입니다. 그러나 조지 웨아보단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웨아의 라이베리아는 대표팀이란 존재가 확립조차 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국가 경제가 좋지 않았기에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거나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죠.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웨아는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 마지막 꿈을 위해 운영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수 겸 감독, 다역을 맡아 자신을 갈아 넣었는데요. 무모한 도전이란 주변의 만류와 평가 속에서 라이베리아는 놀랍게도 박빙의 레이스를 보여주며 즉각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프리카의 전통 강호 나이지리아에게 단 승점 1점이 모자라 본선행 티켓을 놓치며 그의 도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기적과도 같은 일을 연일 보여주며 끝까지 투혼을 보여준 라이베리아, 그리고 조지 웨아에게 수많은 찬사가 쏟아졌죠. 이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그는 2003년 현역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은퇴는 라이베리아 국민들에게 많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낙이랄 것이 없었던 이들에게 웨아는 하나의 희망, 단순한 축구선수 이상의 존재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내전 중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 잠시 전쟁이 멈췄을 정도로 어둠과 절망으로 둘러싸인 라이베리아의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단순히 축구를 잘해서가 아닌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액을 기부하는 등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국민들은 그가 라이베리아의 축구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들의 바람대로 미국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는 2003년 라이베리아로 돌아와 정치에 입문했는데요. 웨아는 현역에서 물러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2005년 빈곤 퇴치와 교육권 강화를 내걸고 라이베리아 대선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의 상대는 무려 하버드 대학을 나온 고 학력자였고 반대로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않은 그의 학력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죠. 따라서 대선 당시 지역신문은 자질대 인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으며 웨아는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정치 경험과 학력, 지지자들이 빈곤층에 집중되어 힘을 받기 어려웠다는 것이 패인으로 분석되었는데요. 그러자 조지 웨아는 2007년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4년 뒤엔 미국 유학길이 올라 미국 플로리다 디브라이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열정까지 보였죠. 그렇게 완벽하게 자신의 서사를 써내려간 웨아는 2014년 라이베리아 몽세라도 카운티 하원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자신의 정치 입지를 다지기 시작하며 2016년 4월 다시 한번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야망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는 캠페인 기간 동안 자신이 서민 출신이면서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부나 명예를 넘어선 인간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자신의 뚜렷한 소신으로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죠. 전 온갖 악조건들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축구 스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퍼뜨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2017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웨아는 무려 61.5%를 득표해 보아카이 당시 부통령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라이베리아의 대통령으로 군림하게 되는데요. 빈민가에서 태어나 노력 끝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 이가 자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대한 영웅의 서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축구 선수 출신의 대통령, 이처럼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조지 웨아의 행적은 축구사를 넘어 역사로 기록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슬로였습니다.